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카티를 맡고 있는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식 조립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이렇게 돼서 얻는 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김상현 부장님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궁금한 게요. 오늘 해주실 조립 모듈형 데이터 센터, 이게 국내에도 이것이 적용된 데가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부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희 KBS 아니니까 편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LG CNS에서 부산 미용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부산에다가 조립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게 됐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회사 사정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아마도 일본의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좀 염두에 두고. 옛날 손정희 회장이 했을 때 몇 년 전에. 네네. 맞습니다. 그때 그런 측면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간단하게 컨테이너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립 모듈 데이터 센터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한 45초 정도 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이 막 대두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이런 전기요금, 에너지 부분이 제일 크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컨테이너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것은, 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건물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원래 발생하게 된 근본 개념이 이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장표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쌀 것 같아요. 네. OECD 가입국가 중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 네. 여기 보면 유럽이 미국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립 모듈형 데이터 센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예, 현재 현재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요금이 계속 요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우리나라도. 일단 올라간다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요. 네네. 올해도 아마도 이게 많은 정치적인 이슈랑 이제 연관이 돼서 내년도에 근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적으로 조금 앞당기느냐 이제 늦추냐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전기요금을 이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유럽에서처럼 저희가 지금 소개드릴 이런 데이터 센터,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센터도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평소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기를 약간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저희 집이 근데 저희도 전기를 많이 쓰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요. 네네.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얘기할 때 PUE에서 PUE가 1이면 아주 최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근데 PUE가 어떤 개념인지 짧고 좀 진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IT 서버나 IT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 분해, 그다음에 IT를 포함한 전체, 이제 건물 전체에 갖고 있는 그래서 전력 사용량의 값을 PU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2, 3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은 1.2
상당히 그 에너지율이 굉장히 좋은 건데 국내 ID 센터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민간은 한 2점 넘고요. 공공은 3이 넘네요. 보니까 PUE가. 공공기관차는 아직까지 실제로 저 3이 넘어버리면 에너지 효율 관리를 적당히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 이게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이. 그렇죠. 그만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희가 이제 전기요금이 싸서 이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덜 느끼시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방송하면서요, 이 PUE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6, 7년 전에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PUE하고 지금하고 바뀌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최근에 민간 기업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라는 그 절대 가치 하나만을 이제 봤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하는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시도하시는 고객분이 민간 기업에서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공공기관은 조금 아직 좀 늦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요. 그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추세가 서버 자체가 이제 IT도 그 서버의 밀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주 성능은 훨씬 좋아지면서 그 크기는 작아지는 또 고밀도 서버들이 많아지고 고밀도 고성능 서버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발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에 맞춘 또 그 서버에 맞는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 인프라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이건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IT 지적도라고 하는데 그거의 빠른 증가에 따른 어떤 다른 인프라, 파워나 어떤 쿨링, 공조 부분에 설비가 미흡한 상황이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겠죠? 잠깐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건물을 먼저 짓고요. 건물부터 설계해서 외주에서 건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면이라 그러죠. IT 랙이 깔리는 상면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보통 지하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에 필요한 전력들 공급하는 전기실을 구성하고, 옥상에 이제 냉각탑 같은 걸 둔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전통적인 디자인 설계 방식이죠. 그리고 나서 상면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에 관련된 인프라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독자적으로 별도로 설계해서 진행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프라 서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UPS면 UPS, 쿨링 장비면 쿨링 장비, 이런 쿨링 장비 안에서 UPS면 UPS 안에서 모듈형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은 국내 고객들도 대부분 UPS면 모듈형 데이터 센터, 모듈형 UPS 많이 사용하시고요. 쿨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도입을 된 상태죠. 불과 몇 년 전에 변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 2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제 3번 형태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이제 머지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2번은 1번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기존 건물형에 그냥 UPS면 UPS만 꽂았다가 필요한 만큼만 더 추가해서 이렇게 모듈형으로 꽂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쿨링 장치도 마찬가지고 대신 UPS와 쿨링 간에는 기존에 그냥 연관관계가 없는 거죠. 상호 독립적인 관계죠. 근데 이거는 UPS 쿨링부터 해가지고 모든 안에 들어가는 랙부터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 장비들이 하나로 연계돼서요. 공장 단계 설계가 다 깨서 공장에서 어떤 위치나 어떤 모델 이런 것까지 다 설계해 놓고 테스트까지 다 거쳐서 완전히 그냥 빌트인 형식으로 택배가 배송되듯이. 맞습니다. 옛날에 불과 한 10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집을요. 그런 식으로 지어서 집도 그렇게 지어서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0년을 간답니다. 근데
컨테이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결국 우리 크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쿨링, IT, 파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세 가지 모듈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여기 보면 택배 박스처럼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죠, 미리 설계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문만 하면 딱 배송이 되는. 예.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1단계, 2단계보다 이런 것이 뭐 일단은 뭔가 그 실제로 이것을 구축하는데 기간도 굉장히 짧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건물 하나 올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5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요. 이거는 평균 4개월. 네. 설계에서 배치까지요. 네, 그리고 네.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에 구축이 완료된다는 장점들이 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기존의 건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예. 어떤 건물 안에도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도 무조건 어떤 커다란 평지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그 적용하기는 엄청나게 적용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네. 본 회사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 맞게 맞춤형 택배 박스가 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맞춤형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는 건 다들 느끼가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정좀 해주시죠. 이점을. 네. 예, 아까 지금 그 PUE가 낮은 네네네. 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자, 근데 왜 모듈용으로 하면 조립 모듈용으로 하면 왜 PUE가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그 이제 에너지 그 비중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한 40% 정도가 이제 공조에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뻥 뚫린 이런 이제 공간, 상면 공간에서 이걸 이제 그 냉각해서 네. 하는 거랑 맞아요. 지금도 효율별 안 좋아요. 예, 약간 덥거든요, 지금 좀. 그 안에 컨테이너 안에만 정말 그 안에만 효율적으로 딱 배치한 상태에서 고기만 쿨링하는 거하고는 에너지 효율 그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요것만 딱 하는 거죠. 예, 그 안에만 하는 거니까. 냉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4개월, 보통 4개월 정도 네. 걸리는 빠른 어떤 구축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이동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요건이 좀 떨어지긴 한데 네. 데이터 센터를 자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네. 뭐 군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여기서 해외 지사가 많은 데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오일 앤 가스 같은 데는 탐사 작업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네네. 옮겨가는 데인데 그런데 아주 다행히 적용을 많이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향후 5년, 최소한 5년, 그래서 보통 15년, 20년 쓸 거를 감안해서 이제 그 사이징을 하는데 이거는 당장 지금 필요한 것만 딱 사서 쓰다가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조금 이제 환경이 바뀌면 부족하면 또 추가해서 그 모듈에서 추가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유연한 일단 그 일단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낮은 PUE라는데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면 무조건 PUE가 1.1 수준이 되는 겁니까? 2.2가 되기까지는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효율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요. 1.2까지 되려면은 다른 부분도 많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노멀하게 도입이 되면 한 몇 가지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2.2,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평균이기 때문에 1.8 레벨 이하로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분야가 많은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좀 맞는 적용 분야는 어떻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세서 많이 있는데 국내에 지금 뭐 하나 이제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한 90%가 이제 그 서울 근교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컨테이너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넓은 데서 이제 좀 퍼트려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해외사 같은 건 봐도 그렇게 사용 안 하고 건물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물 안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올려놓는다든가 지하 주차장에 뭐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히 적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 네. 백업용으로 좀 사용하시다가 데이터 센터가 다 구축이 되고 나면 뭐 DR용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이 조립 모듈형이니까 이 모듈 자체가 안이 일반에 다 최적화돼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뭐 지하 주차장 뭐 우리가 건물 사옥이 있다가 사옥이 뭐 예를 들면 판교로 이사를 갔어. 근데 사옥은 원래 강북에 있어요. 건물이 약간 오래됐고 그런 건물도 이걸로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